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신우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은 푸드 파헤치기 코너고요. 2024년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날씨도 좀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가오는 여름철에 우리가 더위도 잘 이겨내고 또 건강을 잘 지켜내는 이 핵심 비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수분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도움되는 이 건강한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기온이 여름마다 이제 뭐 관측 사상 이래 뭐 가장 높았다 이 얘기를 매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도 분명히 기온이 좀 평소보다 좀 높고 굉장히 좀 무더위가 좀 기승을 보일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게 계속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올해 여름 날씨도 작년, 예년보다 더워질 거라고 하는 거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좀 갈증이 나니까 우리가 주스라든지 뭐 탄산음료, 맥주 같은 이런 시원한 음료들을 더 찾게 되실 텐데 이 더위를 좀 슬기롭게 보내시려면 우리가 이 수분 보충을 좀 건강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분이 그러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 몸에 이 60% 이상은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뭐 뇌나 근육 같은 경우는 뭐 70% 이상, 뭐 혈액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신체 모든 뭐 세포나 조직이나 뭐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제 물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우리가 평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될 테니까 그 수분 섭취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뭐 물은 뭐 거의 모든 신체 기능에 관여를 하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우선 이 물은 체온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날씨 더운 날 이제 운동하시고 나서 이제 땀 많이 흘리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땀이 증발을 하면서 체온을 이제 낮춰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이제 경기하다가 물을 마시는 장면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선수들은 이제 이 체온도 조절하고 또 이제 근육 경련 오는 걸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물을 마시는 거고요. 수분은 또 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나 이 산소를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물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면 이 혈액도 이제 끈적끈적해질 테니까 순환이 잘 안 되기가 쉬울 거고요. 또 이제 콩팥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데도 물이 필요하죠. 혹시 이제 한 번도 물 안 마신 상태로 이제 하루를 지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저녁 때 그날 우리가 이제 소변 볼 때 소변 색깔이 좀 짙어졌다거나 하는 걸 좀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몸에서 노폐물이 이제 충분히 배출이 잘 안 됐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소변을 뭐 한 1.5리터 이렇게 배출해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데도 이렇게 물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또 이제 소화액의 주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은 이제 소화나 대사 과정에 있어서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좀 섭취하게 되면 이 물은 이제 소화 요소랑 같이 작용을 해서 음식물을 분해하거나 이 영양소를 흡수하는데도 이제 필수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제 충분하게 수분이 보충된 상태에서 건강에 가져오는 또 좋은 결과들이 또 많죠. 우리가 이제 갈증을 느낄 때 좀 물을 잘 마셔주면 이제 심장박동이나 이제 혈액순환에도 좀 활력을 주고 좀 촉진을 좀 시켜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체중 조절이나 이 체지방 감소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포만감이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과식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신진대사를 좀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칼로리 소모도 좀 늘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은 오랜 시간 이제 일하고 나서 좀 허기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가 이제 진짜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이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목이 마른데 수분이 이제 그때그때 보충이 안 되면 우리가 이거를 배고픔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과식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수분을 충분히 마셔주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분은 신경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분이 부족해서 좀 탈수가 오게 되는 경우에 주의력이나 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물 섭취를 좀 충분히 해주면 인지 능력이나 뭐 어떤 기분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은 이제 근육 경련이라든지 뭐 관절 경직되는 걸 좀 막아주기도 하고, 또 에너지나 이제 활력을 주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또 피부 건강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떨까 보면, 이제 탈수가 생기게 되면 급성적으로는 이렇게 구강 건조나 이제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이제 두통, 뭐 현기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만성적으로 탈수가 일어나게 된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우울하거나 뭐 피로감 같은 이런 문제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뭐 콩팥의 신장결석 이라든지 뭐 요로 감염이나 뭐 변비 같은 이런 건강 문제들도 또 유발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탈수를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분을 좀 보충을 해줘야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정해진 기준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몸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소변이나 뭐 이제 땀이라든지 뭐 호흡을 통해서 이런 일정량의 수분을 이제 소실을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수분 균형을 잘 유지를 하려면 소실되는 만큼의 물을 우리가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제 탈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체내에서 이제 수분 섭취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균형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수분 섭취 정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거나 혹은 이제 과잉이 되더라도 우리 몸은 사실은 혈액의 이 항상성 기전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완이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체내 수분이 사실은 사람마다 환경 조건이라든지 뭐 활동 정도나 아니면은 이제 대사적 차이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좀 변동이 크기 때문에 평균적인 이 필요량을 사실 추정하기가 힘들고, 또 관련 연구들도 좀 제한적이고요.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이제 고려한 우리나라 이 수분 충분 섭취량이 발표된 이 기준이 있는데, 이 섭취 기준 이제 어림잡아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충분 섭취량 기준은 이제 어떤 급성적인 탈수 증상이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그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면 물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속설 중에 하나가 뭐 하루에 뭐 2리터 이상 물을 좀 마셔줘야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부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이나 외국 같은 데는 이거를 보통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많이 이렇게 광고를 했냐면, 이 8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곳은 이 액체 용량 단위를 미리리터가 아니라 온즈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물컵 한 컵이 8온즈, 그러니까는 미리리터로 하면 한 240ml 정도 되는데, 뭐 8온즈짜리 이 컵으로 8잔을 마시는 게 이제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언론에서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한 7, 8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진행됐던 이 연구에 나온 내용이 조금 잘못
해석이 된 거라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나왔던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2리터 이상 그렇게 물을 매일매일 마셔도 사실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증거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2리터만큼을 죄다 이제 100% 순수한 물로만 이제 다 채워서 마셔야 되는 거는 아닌 거죠. 이 실제로 우리 몸이 이제 하루에 필요로 하는 총 수분 이 섭취량은 우리나라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제 건강한 성인이다라고 할 때 하루에 한 1,900에서 2,600ml 정도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총 수분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수한 물 말고도 뭐 음료나 아니면은 이제 고형의 이런 음식,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들을 통해서 이제 섭취되는 거를 총 합한 섭취량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총 수분 섭취량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음식으로 섭취한 수분량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 음식이나 음료로 섭취되는 이런 양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순수한 물로 보충해야 되는 거는 이제 2리터보다는 다소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분들과 비교했을 때 과일이나 채소 섭취량이 꽤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액체류가 아닌 일반 이제 고형 식품들을 통해서 이제 섭취하게 되는 그 수분량이 한 1리터는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이제 순수한 물로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충분량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900ml 정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600에서 800ml 정도의 물을 하루에 섭취를 해주시면 이제 충분한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량이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가보셨을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음료 주문할 때 보통 이제 기본 사이즈가 톨 사이즈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톨 사이즈가 보통 354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톨 사이즈 컵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잔 이상,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잔 이상은 이제 순수한 물로 우리가 보충을 해 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기준이 그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또 이제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이 물 섭취 기준이 좀 개별화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잘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체로 남자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젊은 연령일수록 이제 총 수분 섭취량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25세 남자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일상식을 잘 하시는 건강한 분이라고 가정을 할 때 평균적으로 이제 1.4리터 정도의 수분은 이제 음식으로 보충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나 음료 같은 이 액체 형태로는 1.2리터 가량을 이제 더 보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자분인데 뭐 75세 여자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음식으로 하루에 한 800ml 정도는 이제 섭취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액체로는 한 1리터 정도만 이제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총 수분 섭취량은 이제 다소 좀 차이가 나지만 이제 하루에 보충해야 하는 이제 액체류 용량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0.9에서 1.2리터 정도면 이제 충분한 양이라고 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이 수분 손실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계시기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실제로 수분이 부족해도 이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좀 둔감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탈수에 조금 더 취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틈이 좀 조금씩 좀 자주 물을 마셔주시는 습관을 갖고 계시면 좋고요. 근데 이런 성별이나 연령만이 아니라 뭐 이 개개인의 활동 수준이나 뭐 그 환경 혹은 뭐 이제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이
섭취해야 되는 요구량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도 좀 고려가 돼야 되고요. 예를 들면 날씨가 덥거나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좀 땀을 많이 흘린 상황에서는 더 이제 많은 물을 드시도록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열이 심하게 났거나 아니면은 뭐 구토, 설사 같은 이런 급성 위장염 증상이 있으셨을 때는 이 체액 손실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수분 섭취 요구량도 이제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개인의 평소 식습관에 따라서도 하루 이제 물 섭취 기준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분의 상한 섭취량은 없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수분을 이제 우리가 만성적으로 좀 과량을 섭취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심각한 어떤 유해작용이 발생됐다라는 보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분의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기온에 따라서 우리 몸이 수분 섭취량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또 이 섭취량에 맞춰서 또 이 수분의 배설량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몇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물 섭취를 조금 과하게 드시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그 질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콩팥 신장 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신부전 혹은 뭐 간경화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뭐 이런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좀 과하게 하시는 게 몸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수분을 좀 과하게 드시는 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주치의 선생님이랑도 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부 사례가 보고된 경우는 좀 만성적으로 수분을 좀 과하게 섭취하시는 분들 중에 저나트륨 혈증이 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거는 혈중의 나트륨, 그러니까 염분 농도가 좀 비정상적으로 옅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제 붓는다던가 부종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근육이 약화되거나 뭐 신장의 손상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분 과잉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한테 높은 거는 아니지만 또 몇몇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임산부나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체내 수분 균형에 더 민감하게 좀 취약하게 반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그래도 적절한 양의 수분을 좀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생각보다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이제 순수한 물로 보충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래도 900ml 이상,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600에서 800ml 이상은 물로 섭취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변 분들 보면 갈증 난다고 이렇게 음료수를 자주 들이키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료수는 우리가 이제 수분을 보충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음료수 종류에 따라서 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물 대신에 음료수를 드시게 되면 이 음료수에 혹시나 이제 당분 함량이 좀 높다거나 아니면 간혹 이제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좀 과도하게 함유된 음료를 드시게 되면, 그러니까 과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뇨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분 배출이 또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좀 수분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족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음료수라는 게 그냥 순수한 이제 물만 들어있지 않잖아요. 뭐 당분이나 뭐 나트륨, 혹은 이제 카페인이나 뭐 알코올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 성분들은 사실 심혈관계 질환이나 비만 위험을 높이기도 쉽고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음료수보다는 이제 순수한 물 위주로 섭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분 보충을 할 때 이 가장 좋은 음료는
우리가 어떻게 순위를 매겨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역시나 이제 물, 순수한 물 혹은 이제 보리차로도 대체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순수한 물이나 보리차가 제일 1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단계, 2순위죠. 2순위로는 이제 칼로리나 인공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료를 이제 2순위로 제가 여기에 매겼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1순위와 2순위 사이에 1.5순위라고 한다면 이제 칼로리나 인공 감미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카페인도 없는 음료를 1.5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탄산수, 그러니까 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가당 이제 탄산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을 대체해서 제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음료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디카페인 커피나 아니면은 이제 천연 디카페인 차 있죠. 뭐 녹차라든지 뭐 우롱차나 뭐 홍차나 뭐 허브티 같은 이러한 차 종류들 이런 게 이제 1.5순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단계가 이제 칼로리나 인공감미료도 들어있지 않은 음료가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커피 뭐 적정량, 일정량의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혹은 이제 뭐 녹차, 뭐 홍차 같은 이런 차 종류들을 2단계로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페인이 물론 이제 이뇨작용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이제 커피에는 사실은 그렇게 탈수를 일으킬 정도의 이뇨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혹 이제 커피는 이제 오히려 탈수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보통 카페인이 한 150ml 정도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카페인 이 적정 이 섭취량을 하루 400ml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두 잔 정도는 이제 커피로 드시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분 보충의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커피에 뭐 그 시럽이라든지 뭐 휘핑크림이나 뭐 설탕 같은 거 더 타드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영양가 면에서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단계, 3순위로는 우리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혹은 뭐 소량의 지방이 좀 함유되어 있는 음료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뭐 아몬드 우유 같은 종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3단계, 3순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다이어트 음료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흔히 우리 그 제로 칼로리의 그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그런 음료들 있죠. 혹은 천연 감미료가 포함된 그런 다이어트 음료들, 그런 음료들은 그나마 3단계로 권장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단계로는 대부분의 그 탄수화물이 함유된 음료 100% 과일 주스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추가로 설탕이나 어떤 과당으로 되어 있는 어떤 시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는 말고 설탕 무첨가로 100% 과일로 이루어진 주스는 이제 4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상적으로는 이제 이런 유형의 음료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이게 단순 탄수화물 함량이 꽤 높기 때문에 에너지 섭취가 좀 과도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당뇨병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혈당이 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쩌다 하루 한두 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좀 과하게 과일 주스로 보충을 하시는 거는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당 음료,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제 콜라나 사이다나 뭐 혹은 에이드 종류, 뭐 과일 음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요. 여기는 사실은 수분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꽤 많은 함량의 설탕이나 이제 과당 시럽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양가 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또 칼로리도 굉장히 높죠. 뭐 스무디라든지 일부 뭐 스포츠 음료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 단계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분 보충용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이 일부 에너지 음료들인데요. 일부 에너지 음료들 중에는 이제
카페인이 굉장히 과량 들어있는 음료들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카페인만 과량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달콤하잖아요. 역시 다 당분도 여기도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음료는 사실은 어쩌다 이제 한두 잔 뭐 에너지 보충용으로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목적을 이제 수분을 보충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사실은 이제 제일 피해야 될 종류가 이 에너지 음료, 고카페인, 가당 음료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좀 팔리고 제일 이제 유명한 에너지 음료 몇 개를 영양 성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이제 에너지 음료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카페인 함량이 그렇게 과다한 정도는 아니고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조금 적거나 뭐 절반 정도 이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려해서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음료를 드시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이제 영양 성분 표에 이 카페인 함량이나 이 당분 함량을 한 번쯤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과일 주스도 사실은 이제 탄산음료랑 비교를 하면 거의 같은 양의 설탕이 들어 있고요. 뭐 에너지 드링크나 뭐 비타민 워터조차도 사실은 이제 대부분 설탕이 함유가 되어 있죠. 이온 음료 같은 경우도 꽤 많은 양의 당분이나 나트륨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온 음료는 사실 그래도 우리가 꽤 고강도의 운동을 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당이 좀 많이 소비가 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약간의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그래도 이제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신 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순수한 물보다는 이렇게 다소 좀 농도가 짙은 음료를 드시는 게 오히려 이제 체액의 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갈증을 좀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대부분의 가공 음료가 사실은 이제 설탕이나 나트륨 같은 이런 첨가물질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드시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비만이나 이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음료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제 건강한 분들이 사실은 이제 탈수로 인해서 당장 이렇게 심각한 이제 위험에 처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가공 음료들을 좀 과다하게 섭취하심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물이나 음료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고형의 음식들로도 수분을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식품에는 수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 대부분의 식품이나 음식으로도 우리가 수분이 보충될 수가 있고요. 이 다른 나라들 연구에서 보면 보통 이 고형 음식만으로 이제 수분 섭취하는 비율이 뭐 미국이나 여러 유럽 국가들은 대개 한 20-30% 정도, 그러니까 총 수분 필요량의 한 20-30% 정도를 이제 고형의 음식에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좀 과일이나 채소 섭취량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운 뭐 1리터 이상은 이제 고형의 식품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식품 중에서는 이 채소나 과일이 특히 수분 함량이 높아서 이제 수분 보충하시는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더워지는 날씨에 우리가 수분 보충에 좋은 그런 이제 고형 음식들 종류를 이제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이제 특히 과일이나 채소가 이 수분 함량이 높은 편이고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이제 수분 상태를 좀 좋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이제 이런 음식으로 수분 섭취하게 되면 좋은 점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은 다양한 이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 우리가 이 일일 권장량을 오롯이 이제 물로만 보충하려고 하시면은
가끔은 좀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런 음식을 통해 이제 물을 섭취하시는 게 또 맛도 있고 또 물도 더 천천히 흡수되기도 하고 또 영양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이 과일이나 채소 중에서도 이 수분 함량이 한 85% 이상은 되는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하시면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 수분을 보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는 한 가지 종류만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식품을 좀 골고루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오이인데요. 오이는 거의 한 수분이 9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 고형의 식품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런 수분 함량을 갖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는 칼로리도 비교적 낮고 여러 비타민 B나 비타민 C 그리고 여러 미네랄들도 같이 이제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또 음식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마토죠. 토마토도 거의 94% 이상이 이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토마토에도 역시 이제 여러 비타민, 그리고 칼륨 같은 이제 미네랄이나 이제 베타카로틴 같은 이런 좋은 영양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마토에는 우리 굉장히 강한 항산화 성분이죠.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물질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항염작용이라든지 이제 항암작용, 이런 항산화 효과도 좀 얻을 수가 있는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조사 결과에서 보면 이제 수분 급원이 되는 이제 식품 중에 액체류 제외하고 이제 음식들 중에서는 이제 1회 분량으로 생각하면 이 토마토랑 수박이 사실 거의 가장 이 높은 순위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으로 따지면 오이가 제일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토마토나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수박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1회 분량으로 생각하면 수분 함량이 가장 높았고, 수박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토마토처럼 이제 라이코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을 띠는 이런 과일이나 채소가 라이코펜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몸에 좋은 어떤 항산화 효과, 세포 손상을 방지한다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좀 감소시킨다거나 그런 효과가 많고,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달콤한 맛을 띠는 거에 비해서 칼로리가 비교적 낮죠. 섬유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좋은 음식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박은 비교적 이제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는 몇 조각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거를 조금 권유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이제 방금 전 말씀드렸던 토마토나 혹은 이런 딸기, 혹은 사과 같은 게 이제 혈당 지수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과일이나 채소 위주로 좀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도 역시 91% 수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비타민 C, 식이섬유, 망간 같은 이런 무기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역시 항산화 물질도, 다양한 항산화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몸에도 좋고 칼로리도 낮고 또 수분 함량도 높기 때문에 역시 권유드리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고요. 다섯 번째로는 제가 버섯을 꼽았는데, 버섯도 생각보다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죠. 92%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버섯은 이제 채소거나 과일이지는 않죠. 동물성 식품도 아니고, 사실은 구분을 해본다면 이제 진균류에 속하는데, 버섯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몸에 좋은 영양 성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수분 함량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제 버섯에는 이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뼈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버섯도 많이 이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는 제가 시금치를 꼽았고요. 시금치도 역시 90%가 넘는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고, 시금치에도 이제 여러 비타민도
뭐 B, C만이 아니라 뭐 비타민 A, 뭐 비타민 K 이렇게 다양한 비타민과 여러 뭐 철분이라거나 뭐 칼슘이나 칼륨 같은 이런 무기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금치는 뭐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뭐 시력 보호라든지 뭐 항염작용이나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은 음식은 사과인데요. 사과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식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낮아 보이죠. 이것도 수분 함량이 높은 거긴 한데 수분 함량은 86% 정도고요. 사과를 제가 이제 마지막 음식으로 꼽은 거는 사과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생산되는 이제 3대 과일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먹고 좋아하고 익숙한 이제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꼽았고, 우리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제 그 예전에 조사했던 거긴 한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수분을 보충하는 이제 주요 식품 중에 실제로 우리가 이 순위를 매겨보면 사과가 거의 제일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은 오이나 토마토 같은 이러한 과일이나 채소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분들은 사과로 더 수분을 많이 보충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과를 꼽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사과가 값이 많이 비싸졌죠. 예, 흔히 우리 금사과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과일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과 한두 개 사 먹기도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뉴스 들어보니까 이제 늦여름쯤 되면은 이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좀 풀리기 때문에 사과값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소식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늦여름쯤 될 때는 우리가 사과도 한번 이렇게 수분 섭취하는데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우리 더운 여름철에 수분 보충하는 데 효과적이다. 생각보다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 수분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들도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과일이나 이제 채소들이 거의 한 8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이렇게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음식들을 좀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 라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동안에 이제 올려주신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최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수분 보충하기에 그래도 이제 물이 제일 좋은 게 아닌지 어떤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평소에 우리가 수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음식들은 물 말고도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보충 방법은 저도 이제 순수한 물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분들은 900ml 이상, 여자분들은 600에서 800ml 이상은 그래도 순수한 물로 우리가 수분 보충을 해주자라고 저도 똑같이 권유를 드리고 싶고, 물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제일 구하기도 쉽고 또 순수 제로 칼로리 음료잖아요. 그래서 물을 저도 권유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이제 과일이나 채소도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이제 미량 영양소도 같이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과일들, 채소들도 같이 드셔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음료 중에서 그래도 이온 음료가 흡수도 빠르고 더 효과적이라고 봐야 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제 갈증이 있거나 땀을 좀 많이 흘렸을 때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온 음료가 아무래도 여러 이제 수분만이 아니라 뭐 이제 포도당 같은 이제 당분이나 어떤 전해질 같은 것들도 많이 좀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 또 고강도의 운동을 좀 장시간 한 상태다라고 하면 이온 음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몸에서 이제 전해질도 잘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전해질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피로도 더 쌓일 수 있고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전달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랜 시간 좀 격렬한 운동, 고강도 운동을 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온 음료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음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갈증이 날 때 이제 이온 음료 드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온 음료에도 똑같이 이제 어떤 당분이나 염분, 나트륨도 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 음료가 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한 상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갈증을 해소할 용도로 드실 때에는 이온 음료보다는 차라리 물이나 이런 당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음료, 액체 종류를 선택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마셔야 좋다라고 유나님께서도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물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2리터 이상을 다 순수한 물로만 드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뭐 600에서 900ml 이상은 그래도 물로 보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그쵸, 어려워하시고 물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물이 사실은 아무 맛도 안 나고 싱겁기 때문에 이 맛을 그렇게 한두 잔 마시는 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여러 잔 드시는 걸 생각보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이 아니라 이제 보리차로 대체하셔도 좋고요. 사실 보리차도 거의 물과 같다고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리차로 대체하셔도 좋고, 혹은 이제 그래도 나는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예를 들면 뭐 레몬이라든지 아니면 과일 조각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첨가를 하셔서 그런 물을 드시면 그래도 조금 목 넘김이 좀 더 시원하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물을 더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보면 이제 보통 요새 분들이 또 특히 물 마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들 이제 단맛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의 설탕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거에 조금 익숙해 하시고 더 잘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차츰 이 입맛도 노력하면 변하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좀 싱거운 맛, 설탕이 좀 덜 들어가 있는 맛에도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몽이33님은 평소에 탄산을 좋아하셔서 목마를 때 이 탄산수를 즐겨 드시는데 탄산이 특별히 몸에 해로운 점은 없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제 물이나 보리차 다음으로 사실은 이제 탄산수를 이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분 보충용으로 좀 권유드리기는 했는데요. 탄산수가 탄산 음료랑은 다르죠. 그 탄산 음료에는 이제 당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제 탄산수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물에 탄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탄산수가 아무래도 말 그대로 물은 중성이지만 탄산수는 탄산이 들어간 거라서 비교적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탄산수를 마시게 되면 뭐 치아에 안 좋다거나 뼈에 안 좋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많은 연구들은 사실은 이제 탄산수 자체는 치아나 이제 뼈 건강에 이렇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결과는 이제 확인된 바는 거의 없고요. 사실 이제 탄산수보다는 탄산 음료가 더 몸에 해로운 경우가 많죠. 뭐 이렇게 설탕이나 어떤 시럽,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충치나 이런 거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주의할 거는 이제 탄산수에 들어있는 탄산이 사실은 이제 평소에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좀 더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복부 팽만감이나 이런 증상들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식사 중에 물 먹는 게 안 좋단 말도 있는데 식사랑 따로 물을 먹는 게 좋은지도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정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식사 전에 물을 미리 마시면 뭐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식사 중이나 이렇게 식사 직후에 물 마시면은 이제 소화 효소가 좀 희석되기 때문에 이제 소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제 소화 기능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마시는 물 정도의 양은 이렇게 위산이 분비되도록 이제 자극시키거나 뭐 소화가 안 되게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은 아니기 때문에 소화가 그렇게 지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적정량 섭취하시는 물은 뭐 식사 전에 드시든 뭐 식사 중이나 직후에 드시든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이 소화가 방해받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밥 먹은 후에 2~3시간 내에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살이 잘 찌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물 같은 경우는 이제 포만감을 주고 하기 때문에 과식이 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살이 더 찌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는 밥 먹은 후 2~3시간 내에 마셔서가 아니라 음료 자체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무디 같은 경우도 뭐 한 잔만 마셔도 거의 뭐 150에서 300kcal 차지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무심코 뭐 2~3잔 마시게 되면 거의 뭐 밥 한 끼, 2끼 정도 되는 이 양의 칼로리를 또 섭취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살이 잘 찌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생수 마시기가 좀 그래서 보리차나 녹차, 새싹보리 등으로 마시는데, 네, 이것도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생수가 조금 마시기가 너무 싱겁고 잘 안 넘어갈 경우에는 보리차나 네, 녹차 뭐 이런 걸로 대체하셔서 드시는 것도 충분히 물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탄산수만 마시면 설사하는 것 같아요 라고 네,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복부 팽만은 조금 악화시킬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2리터 정도 콜라로 수분 섭취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2리터 정도 콜라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콜라 자체가 사실은 탄산음료를 사실 한두 캔 정도 마시는 거는 뭐 생각보다 칼로리 섭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는데 2리터 정도는 이제 그 칼로리 섭취도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콜라를 이제 드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단맛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도 이제 탄산음료나 다른 당분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꼭 드셔야지만 만족하시게 되는 그런 식습관이 생기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가 입맛을 그래도 너무 단 음식만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싱겁게 당분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나 음식에 좀 적응해 보시는 게 훨씬 건강에는 유익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다가오는 여름철에 더위를 좀 잘 이겨내고 건강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분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물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이 풍부한 이런 다양한 음식들도 좀 시도해 보시고 좀 즐기시면서 이번 여름도 좀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